제가 CCTV를 모든 어떤 몇백 개라도 이렇게 하나의 컴퓨터에 통합을 시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구미에서 올림을 했는데, 인터넷선을 통해서 이거를 봤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컴퓨터에 충분히 통합시킬 수 있고, 별로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 건물에 있었던 게 8개요. 지금 여기 건물에 있는 것도 8개인데요. 이것을 그렇게 통합해서 보면은 많은 모니터가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경찰 112라든지 아니면 저기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많은 모니터를 두고 하시는데요. 이게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의 모니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범죄 장면이라 인식되는 그것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경보 기능을 갖거나 따로 저장하는 기능을 하면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자료 찾더라도 일일이 24시간 기록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1cm 자유롭게 그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는데 바닷속도 가능하고 땅속도 가능하고요. 또 로봇의 몸체 안에 또는 디스플레이 CCTV 그다음 비행체의 몸체 안에 가로세로 높이로서 자세 제어에도 자이로 방식이 아니라 이 가로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자세 제어에도 사용합니다. 배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CCTV나 모든 카메라도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드론 같은 데도 5군데 찍어 놓으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동 항법을 합니다. 10군데도 되고요. 자동 전투도 하고, 농약하는 것도 이렇게 자유롭게 뿌리고, 정해놓은 그 시간까지도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까지도 채공 시간이라든지 목적을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 일련 번호를 따라 추적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것들을 특정 지휘관만을 살상한데 특정 차량만을 공격한다. 군복 입은 사람을 이렇게 공격한다든지 또는 전투 모드를 5가지, 10가지 넣어서 이것을 자동 전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천만 대도 만들어서 자동 전투를 할 수 있고 사람 몸에 달라붙어 갖고 수십억 대도 만들어서 그냥 달라붙어 자폭 이렇게 드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상용 드론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카메라 방식은 이것을 사용하는데요. 물류센터다 또는 편의점 마트다. 그럼 물건을 몇 개 고객이 집었는지를 보고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져가면 경보 올려고 계산 들어가면 물건 인식해서 자동 계산해 줍니다. 또는 금고에 얼마 있는지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정확히 해서 알려줍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도 로봇도 그렇고 집에 있는 진공청소기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입체적인 것은 부딪히지 않고 이쪽에서 평면만을 달리는 이렇게 해서 허용 범위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과속 반지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되게 쉽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거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입체적인 것은 이렇게 쓰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다. 대공 방어망이다 그러면 입체적인 것만을 딱 관찰을 해가지고 그것만을 따로 기록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경보를 올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산시 통합센터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산시 통합센터 중국에서 하시던데 제 기술이라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 인형사라든지 지자체상이라든지 이것은 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서울시라든지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많이 광고를 냈는데 주한미대 서울시 인천시 저는 광고 소송 안 내요. 외국에 샀을 때 그쪽에서 할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됩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안 될 수 없어요. 지적재산권법을 저희도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문제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드론 같은데도 앞으로 이렇게 라디오파를 이용해 가지고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 초장거리파 이렇게 전파별로 구분해서 통신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파에서도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 초장거리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개념의 통신을 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라디오 이렇게 전파 맞추듯이 해당되는 전파로 그 목적에 따라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번호가 몇백만 개씩 있을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동통신도 하고 워키토키도 가능하고요. 이걸로 드론을 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용 단말기 제도로 인해서 자동으로 암호가 풀어지는
그래서 그 암호가 맞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되는 조작할 수 없는 기능을 넣거나 주인 인식 기능을 넣거나 이렇게 영상 인식 이렇게 오늘 영상 암구 그다음에 오늘의 암구 열려라 참깨 이런 것도 넣거나 그 삼성페이에서 비밀번호 전파했던 비밀번호를 넣어가셔가지고 하실 텐데요. 현관문 개폐, 자동차문 개폐 제 기술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AM, FM 라디오 맞추지 하나의 전파가 안 되면 다른 전파로 갈아타는 이런 기술도 씁니다. 우크라이나 시네라는 드론 회사하고 안두리르에서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빌딩 청소도 MBC 뉴스투데이에서 제 기술 멋대로 쓰셨는데요. 거기에 그 해당 업체가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분명히 이것을 어떤 드론에 있던 물줄기에 달아가지고 소방도 하고 청소한다는데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문제됩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하는 이 드론의 자동 기능은 그 GPS 유도를 받는 모든 것 지금의 방식과는 틀리 제 방식의 좌표와 숫자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쉽고 또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되게 쉽고 단순하고 효과적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요. 모든 자율주행 차량과 비행체도 전부 다 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사일도 그렇고 포탄의 궤적도 그렇고 전파의 어떤 이동 그 수신과 통신 이런 것들 수신과 뭐 이런 것들 발신 이런 것들도 송수신에서도 이 좌표 숫자 방식을 따릅니다. A사례에다 모든 군의 방산 무기는 앞으로 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한번 쏘고 임무를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발사 후의 망각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CTV를 갖다가 집안에 8개를 이제 건물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에 이제 통합을 시킬 수 있어요. 인터넷은 하나만 연결하면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그것도 통합을 시켜서 이것을 유튜브 방식으로 보거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통합을 하시면 컴퓨터에 통합하는 구조로 많은 모니터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회사 내의 컴퓨터를 100대를 운영해가지고 서로 그것을 광통신으로 묶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각각 운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을 각각 운영해가지고 서로 간에 유선으로 묶는 방식 또는 무선으로 묶는 방식인데 이걸 연결해서 또 슈퍼컴퓨터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1년분 암호 설정해서 그것을 각각 저장하거나 영상 같은 것도 각각 나눠서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갖는다고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 없으니까 마더보드하고 저장 장치만 있습니다. 마더보드 아니라 주요 기판이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주요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더보드하고 저장 장치만 있으면 이게 100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전기만 각각 연결하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슈퍼컴퓨터가 엄청 싸게 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짐 켈러라는 분과 우리나라의 스타트 모레라는 회사에서 이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어이가 없는데요.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할해서 어떤 정보를 분할해서 빨리 처리하고 다시 합산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요. 이 기술은 제가 처음으로 얘기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서가 있어요. 문서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우리는 빨리빨리 클럭스를 높여서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1000개로 동시에 쪼개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저장하고 동시에 불러들이는 이 기술을 쓰고요. 이렇게 해서 인쇄다 그러면 프린터 헤드가 20개다 40개다 많으면 좋아요. 일꾼들을 많이 늘려서 각각 일을 할당해서 동시에 이렇게 씁니다. 각각을 처음부터 한 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한자 또는 영어 또 글자 크기 색깔 틀리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동시에 그냥 이 방식의 인쇄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틀린 정보도 줍니다.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에 이렇게 송수신 관계도 이렇게 각각 틀리게 하고 화면을 유튜브에 통합해가 어떤 유튜브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통합시켜서 몇 번 드론이고 카메라로 보는 것을 다 우리는 볼 수. 10,000대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드론을 10만 대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동통신이 우리 보면은 몇백만 대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럼 회사에서는 그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회사에 신호를 해주니까 상대방이 무슨 통화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특정 회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신호를 중개해주는 회사는 자기네들 자기 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답니다. 원격 지원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회사 내 컴퓨터를 이렇게 회사 내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컴퓨터도 같은 프로그램을 짜면,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옛날에 채팅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채팅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어도 그것을 제안해서 그 채팅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앱 방식으로 데스크탑이다 또는 스마트폰이다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CCTV 화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집안에 컴퓨터가 또는 사무실의 컴퓨터 8대다. 그러면 앱을 깔아가지고 그 앱을 가지고 그 앱을 깔아가지고 있으면 그 앱에서 일종의 사이트 주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앱을 깔아가지고 그 앱을 통해서 어떤 스마트폰 이렇게 집안에 건물 내에 있는 어떤 CCTV를 8개짜리면 8개로 화면을 본다든지 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방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망으로 보통 사용하겠죠. 밖에 나가 있으면 아니면 자체 워키토키처럼 이렇게 통신 관계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선이나 무선 데스크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스마트폰에서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앱을 띄워서 그러니까 사이트 주소일 수도 있고요. 동일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그것을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있는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그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이런 카메라 채팅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카메라 기능을 카메라를 이렇게 딱 틀어줘 가지고 상대방이 틀어주는 기술이 있거든요. 뭐 그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현재 어떤 CCTV한테 뭐든 내가 데스크탑에서 보는 화면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게 갖고 어떤 내가 이렇게 원래는 웹캠이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이 찍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데스크탑에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현재 보이는 화면을 딱 촬영을 해서 촬영 모드로 딱 들어가는 이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 이것도 큰 돈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사진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진이나 동영상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크롤 방식이 아니라 시작점과 끝점을 하면 그 문서라든지 장면을 딱 찰칵 찍어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문서 파일이라든지 전체 파일로 사진 동영상까지 가는 그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문서를 구성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진 촬영 모드로 해가지고 현재 보이는 데스크탑에서 보이는 스마트폰에 있는 촬영 보이는 화면을 그대로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영상 통화가 지금 영상 통화가 있거든요. 나를 찍을 수도 있지만 보이는 화면에 대해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이는 화면이라는 것은 문서도 될 수 있고 사진, 동영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그 현재 깔려져 있는 어떤 그 CCTV 화면이 100대 있다. 그거를 내가 동시에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도 가능. 앱 방식이 아니라 현재 있는 내가 보고 있는 화면도 상대방에게 인식되게 그걸 공동으로 같이 보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끼리 또는 데스크탑과 스마트폰도 가능하다. 인터넷망이나 뭐 다른 망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채팅 앱을 갖고 있는 방식. 채팅 앱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갖다가 공유를 하는 기능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현재 데스크탑에서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채팅에 참여해 있는 20명이 회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공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요. 공유하면서 같이 의논하는 이런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내가 보고 있는 데스크탑으로 보고 있는 화면을 상대방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기능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도 유용하고 다른 데는 없는 획기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 이런 기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CCTV를 8대가 있다 또는 100대가 있다 그러면 어떤 컴퓨터 그것이 이제 유무선으로 연결돼 있든지 앱 방식이든지 아니면 채팅에 들어가 가지고 상대방 화면의 공유 기능 이런 것을 이용하든지 그것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또는 사이트에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든지 특정 사이트에
에서 깔아놓은 자기네 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깔아놓은 그런 앱 방식, 프로그램 방식으로 나도 갖고 있으면 그걸 동일하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화면 공유 기능이겠죠. 그것은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고 워키토키, 데스크탑, 노트북에서도 가능한데요.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내가 회사 내 컴퓨터에 어떤 그 특정 컴퓨터가 이렇게 CCTV를 관리하는 컴퓨터랄지라도 거기 유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내가 같이 그 화면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내가 TV가 앞으로 이렇게 인터넷망 연결해 가지고 컴퓨터화 된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보고 있는 화면과 TV에서 보고 있는 화면이 인터넷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또는 유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무선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TV에도 같이 이게 프로그램 앱이 깔려져 있거나 같이 통신 관계가 되어서 특정 사이트, 그렇죠? 그 화면 공유 기능을 거기다 추가하는 이렇게 화면 공유 기능이 있어갖고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어야 되겠죠. 채팅 방식이든 뭐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무실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있는 것을 TV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TV에서 보는 화면이 CCTV 화면이다. 그러면 다른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다. 또는 두 번째는 TV에서도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연동하는 기기에서 볼 수 있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무선 TV 싣고 다니 거기서 볼 수 있고 당근 바다로 됩니다. 인터넷이 되면 프로그램 앱을 깔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도 카카오톡이 있어요. 카카오톡이 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동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사진도 공유하고 볼 수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공유해서 회의하는 이 기능을 애플이든 어디든 쓰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CCTV다 그랬을 때 CCTV를 관리하는 그런 컴퓨터는 하나지만 유무선으로 연동되어 있는 모든 기기들 또는 또 다른 회사 내 컴퓨터가 될 수 있고 내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상대방 다른 지역에 이렇게 어떤 나 말고 스마트폰이 거기서 이 앱을 깔고 있다면 회사 내 다른 이제 출장자 다른 데 있는데 앱을 깔고 있어요. 회사 내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럼 앱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현재 내가 우리 집안의 건물에 내가 CCTV로 연동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 근데 그것을 동일한 앱을 내 친구나 직장 동료나 또 아는 사람,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도 앱을 깔고 있으면 같이 볼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수많은 사용자가 거기 그 건물에 수위가 되어서 그 건물에 수위가 되어서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보지 못해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 대신 그래서 공짜로 그 수위가 되어서 내 건물을 지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으니까요. 어떤 특정 범죄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의 전체가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그 사람들이 되게 보고 있다가 신고를 해주는. 근데 뭐 내가 방한이 아닌 다음에야 괜찮겠죠. 네, 방한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내 방안을 찍었다, 내 건물을 갖다 찍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찍었다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실시간 방송이라는 것은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다라는 거죠. 카메라가 뭐 웹캠이 됐든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 됐든 카메라 실시간 기능을 이용해서 보여줬을 때 집안의 장면을 수많은 사람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거기다가 같은 유튜브를 프로그램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앱을 깔지 않아도 그 깔려져 있겠네. 거기서 어쨌든 간에 화면에 그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기능을 해주는 거고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앱 방식으로 해서 같이 앱을 깔고 있으면 100명의 참여자라도 200명이라도 내 건물을 대신 감시해 준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수익을 두지 않고도 그 건물을 내가 출타 중에도 감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내가 이게 3층에 이제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인데 CCTV를 이제 여기서 관리를 한다. 근데 이렇게 2층에나 1층에 있다. 그냥 올라가기가 귀찮다. 그럼 화면 공유 기능을 해서 내 TV에서 또 다른 컴퓨터에서 딱 켜가지고 그래서 1층에도 보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현관문 비디오가 만약에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럼 현관문 비디오에다가 제가 인터넷망을 이용해 가지고 게다가 회사에 가 있다 할지라도 통신할 수 있는 기능, 이것을 말씀을 드렸죠. 또는 워키토키로 자체 통신망으로 해 가지고 내 스마트폰에 연동하는 기기가 통신하는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량의 블랙박스에다가도 제가 어떤 워키토키 기능을 줘 가지고 3km 5km 하니까 이렇게 신호만 깨끗하게 들려오면 되거든요. 워키토키라도 신호가 구린 건 아니거든요. 음질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 10층에 있어도 신호 블랙스를 건드리면 야 너 왜 건드려,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동영상을 전송받아서 신고하거나 이런 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차량 같은 데서도 택시회사다 그러면 이렇게 워키토키 기능이나 아니면 무선 인터넷이 연동이 되고 해서 이제 이동통신회사가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망에서 하시든지 택시회사에 이게 앱을 블랙박스가 됐든 또 다른 연동하는 기기에 깔아져 가지고 현재 택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강도를 당하거나 이럴 때도 택시회사 어떤 기사로 인한 범죄도 해결할 수 있고 좋죠. 택시회사로서는. 그래서 요금 삥땅 하는지 이것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저기 금액을 삥땅 하는지 이건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보안제도, 이게 비상벨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이 기사들끼리 이런 망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또는 자체 워키토키망을 통해서 자기네들에게 통신도 가능하고요. 택시회사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비상벨 시스템, 일반 승용차, 자가용이나 화물차에도 확대할 수 있거든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제가 스마트폰에다가도 이런 비상 앱을 해가지고 내가 또 특정한 신호,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112에 전화 걸어진다든지 이런 기능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자동으로 현재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을 오디오로 또는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이렇게 저쪽으로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가족이나 이렇게 가족 포함해서 몇십 명에 보낼 수 있는 기능, 몇백 명에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저는 내가 실시간 채팅 앱을 통해서 이것을 그대로 전송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 대신 신고해 주거나 보안회사의 프로그램이란 보안회사가 신고해 주거나 112로 직접 전화하는 기능, 이런 비상벨 시스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주머니에 옛날에 삐삐 방식으로 해가지고 탁 눌러가지고 신호가 연동돼서 이 주머니에서 녹음이 돼가지고 이 녹음 파일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게 하는, 그런 또는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가게 하는 기능도 가질 수 있어요.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자라서 1cm나 0.1cm, 0.3cm 자폐아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지도 위치를 GPS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라든지 이런 거 무단으로 제 기술을 사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YTN에서 제 기술을 막 하시더니 그 다음에 서울시에도 플라스틱 창을 얘기했거든요. 보석상 이게 털리니까 그럼 플라스틱 덧대자, 유리창은 깨지고 플라스틱은 잘 안 깨진다. 그래서 그러고 했더니 곧바로 YTN에서 이걸 보도를 내시더니 서울시에서 비상벨 시스템까지 하시더라고. 자기네들이 하시던데 유리창에다 유리창을 덧대는 나는 보도는 나왔는데 플라스틱을 덧대셨으면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접합 구조로서 나노 구조라든지 홈을 파가지고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플라스틱도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서 빛이 잘 투과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플라스틱 유리창에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겉에는 플라스틱, 안쪽은 유리창. 겉에는 플라스틱, 안쪽은 아크릴창. 겉에는 플라스틱, 안쪽은 투명 필름. 플라스틱 방탄, 방탄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 눌러서 제조하면 여기다가 이걸로 디스플레이 기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판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을 스마트폰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겉에 스크래치 안 나는 거 그냥 필름을 붙여서 스크래치 안 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시 현재 유리창에 깨지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플라스틱 뒷판이 된다는 거죠. 플라스틱 디스플레이 창,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에 유리 기판, 어떤 플라스틱 기판에도 유리 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그래서 안팎에 코팅, 그다음에 제조하고 코팅 구조를 준다 그랬죠. 코팅 구조를. 그래서 나노 구조의 홈이라도 홈을 파가지고, 거긴 홈은 알아서 크기별로 알아서 하세요.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파서 거기다 전기선, 통신선 넣는다 그랬죠.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파서 여기다가 전기선, 통신선 넣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멋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현재 있는 지금 저기 뭐죠? 여기 반도체에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멋대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왔을 때 다시 상류로 올라가는 방법이다. 이런 통이 있는데 콘크리트 통, 파이프를 통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파이프 압력을 통해. 이 파이프에다가 3D 반도체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파이프에다가 전기선 통신 넣는다. 그래요. 이걸 그대로 지금 SK에서 수직 관송이 들어 SK, 삼성, 그다음 TSMC 또는 마이크론 또는 엔비디아 이렇게 반도체 회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멋대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전투기 기술에서도 얘기했지만 전투기 철판과 자동차 철판이라든지 금속 구조에 유리석형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 일로서질 안팎의 코팅 구조를 여러 겹쳐서 압력이나 열 또는 이런 것들 냉기들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흘려보내는 기술을 미끄러진다는 거죠. 병뚜껑을 기름 묻었다, 물 묻었다 그러면 잘 안 따지죠. 또는 거기다 설탕까지 안에 묻어 있으면 안 따져요. 힘이 전달이 안 되게 하는 기술인데요. 이것은 배에도 이 기술을 코팅을 여러 겹쳐서 그 중에서도 페인트 코팅,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인쇄잉크 페인트, 그림 물감, 저도 그림 물감 100% 모든 그림에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는다는 것. 합성섬유 실과 모든 실은 엔진 윤활 오일제, 방창제, 오일스텐, 기타 다른 등대에도 등등등 넣습니다. 또 건축용 실리콘에도 이걸 넣거나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제조를 건축용 실리콘에 넣어가지고 이것은 곰팡이 방지하는. 그 다음에 에폭시 제품에도 이것을 넣어서 갈변 현상을 해결하고요. 플라스틱 창에도 넣습니다. 에폭시 같은 데도 이걸 넣어가지고 갈변 현상 해결하고 에폭시 장판 만들거나 에폭시 또 벽지 만들거나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벽지 같은 데는 단열 벽지, 단열 처주에다가도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접합시키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같은데 이렇게 낸드 플래시, HBM 같은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망 코팅제, 기타의 코팅제를 넣어서 이렇게 열이 전달되지 않고 일부러 발산하게 살짝 비스듬히 올릴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에서 이걸 멋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지금 낸드 플래시가 예전과 틀리게 HBM 가서 올리는데 제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셨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전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대에서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YTN에 제 기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방송가에서도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식품과 같은 것도요.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지적재산권 법이라 외국에서 제 기술을 사갔을 때 그때 문제가 돼. 저는 소송을 절대 걸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됩니다. 지하철 같은 공적인 데서는 지하철 배상도 들어갈 수 있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퇴직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서울시 인천시 지자체에서 무단으로 이런 CCTV 컴퓨터에 통합시키는 기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안 돼요. 자폐화 수제 방식으로 모든 카메라 인식하는 것도 나중에 문제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배짱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 공무원 퇴직해도 문제돼요.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모든 접합 구조, 나노 구조라든지 홈을 파서 접합하는 구조는 자동차 타이어,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타이어,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 타이어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접합, 금속 접합, 금속 그다음에 고무 접합할 때도 쓰고, 그다음 인조 가죽이래 천 접합 이런 데도 쓰고요. 그다음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이런 접합 구조에 다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단열 벽지 같은 것도 접합하는데도 이 벽지 이걸 쓰고, 벽지 같은 데는 장판 같은 데 홈을 파서 접합하는 이런 기술도 쓰고, 접합 구조가 많죠. 접합할 수 있는 데가 이런 데는 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이렇게 타이밍, 자동차 타이밍 벨트로 산업용 벨트가 있어요. 이런 벨트 접합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혁띠 접합, 가방 접합, 민조가정, 핸드백 같은 이런 접합, 모든 접합 구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닐 접합에도 들어가고 종이박스 접합에도 이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상업화를